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25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훈입니다. 네, 벌써 뭐 댓글에 우리 천재 송영훈 변호사님 드디어 나오셨다 뭐 그러고 아주 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좀 사람들 풀었나요? 댓글팀을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우리 지원님 어제 못 나오셨습니다. 아주 목이 선거 이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셨는데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예, 아직도 뭐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방송할 정도면 되고, 네. 또 여러분들께 괜한 또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서 어제 약을 열심히 먹고 이 정도 회복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빨리 좀 나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할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저녁에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치를 이렇게 분석하고 정치를 좀 볼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한 감이라든지 뭐 막연한 뭐 누구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정치란 것도 이제 데이터고요. 이제는 워낙 각자의 사람분들이 이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노출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정치도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도 보면 거의 여론조사가 거의 맞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역시 우리는 정치를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또 경선이 있었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23일 날 경선이 있었고요. 24일 날 어제 지났고 한데 NBS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여론조사가 이 NBS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메이저 4개 회사가 함께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신뢰도가 있습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자, 지난 22일에서 24일, 사실은 이제 23일 전에도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잘한다는 응답이 30%,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포인트 올라서 저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30%대에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인데요. 자,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에 보시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5%, 조국혁신당이 9%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요, 항상 우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해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를 합해도 국민의힘이 2%포인트 높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2% 포인트 하락했고 조국혁신당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개 당을 합쳐도 국민의힘에 되지 않는 여론조사. 이것도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절반만 들어간 효과가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23일 그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된 게 저녁 무렵 아닙니까? 네네. 보통 여론조사는 뭐 아침 한 9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무렵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일 조사를 했는데 이틀은 반영이 안 되고 마지막 날 하루 반영된 건데 뭐 저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이제 한동훈 체제가 바라던 변화인데 네. 저 변화가 이제 취임 3일째에 어떤 낭보로 저렇게 날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2주 전 대비 6%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과 조국당이 동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추세가 조금만 더 가면은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전국 주도권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이제 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이건 이제 뉴스핌. 뉴스핌 여론조사인데 미디어 리서치 조사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14.7%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29%,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9.3%.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비슷한 추세의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송 변호사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당이 이제 한동훈 체제가 어떤 좀 조짐, 이게 사실은 아직 뭐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보이면서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정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선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이 네. 조사들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NBS 조사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네.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역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역 컨벤션 효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일극 체제만이 재확인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심지어 그 2017년에 목함 지뢰 발언했던 네. 정말 망언 중에 망언, 입에 담지도 못할 무슨 DMZ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발언을 했던 그 정봉주 씨가 지금 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중도층은 민주당에서 다 떠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저기는 저는 정말 전당대회를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국 대표의 99.9. 찬성률이 99.9가 나왔는데 이 네. 99.9가 작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숫자입니다. 작년 9월 26일에 북한에서 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는 네네. 걸 했어요. 북한도 이제는 선거에서 반대표를 한두 표 던지게 하고 우리도 반대표 있다라고 네. 체제 선전에 나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도 직할시 대의원 선거 대의원 찬성률이 99.91%가 나왔어요. 맞아. 9일. 아이, 9일. 조국한테 안 되네. 0.01 차이로 북한을 못 이겼는데 네. 근데 이게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돼서 또 우리 문화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다는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당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역컨벤션 효과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그래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선출하면서 뭔가 그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다. 네. 이 차이가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심이라는 건요. 국민들이 너네들 잘못하고 있어. 너 좀 잘해봐. 라고 하면 네 잘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뭘 잘못하면 부모가 뭔가 좀 이렇게 훈육도 하고 호통을 치면 눈물도 뚝뚝뚝 흘리면서 네 열심히 해볼게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지금 민심이 그렇다고 봅니다. 자, 지금 민심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난 총선 이어서 사실 이렇게 연이어서 여당에게 굉장히 채찍을 줬는데요. 문제는 이게 반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이대로 잘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하고 그냥 적정히 잘 지내면 대통령 영부인 문자 보내면 그냥 바로 대답하고 뭐 그러는 정당 돼야지. 뭔 소리입니까?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이러는 정당하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수평적 관계 이뤄내고 우리가 좀 대통령 잘못한 건 비판도 하고 좀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 한번 해봐. 그렇죠. 라고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저는 이 여론조사예요. 왜 63%나 되는 그걸 이 몰표를 줬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바로 그 여론조사가 여론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부에서는 무슨 뭐 부정선거를 했다고 또 저러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공표해도 괜찮죠. 저희 네. 캠프 자체 조사. 그 64%대가 나왔습니다. 오, 정확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선거 전날 그 현종님하고 같이 소개했던 뉴스핌에서 네네. 했나요? 그 62가 나왔잖아요. 네네. 한길 리서치. 한길 리서치. 폴리뉴스하고 네, 폴리뉴스. 한길 리서치가 그 조사한 거에서 62.1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게. 예. 야, 참 저는요, 여러분들 뭐 혹시 안 믿으시면 계시겠지만 요즘은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게 점점 이게 정확해 갑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론도 좀 살펴보고 국민의 민심이 어디 간지 살펴보고 이렇게 봐야지. 무슨 하나도 안 믿어. 못 믿어. 야, 부정선거야. 이렇게 맨날 하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면 만족하지만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론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는 세력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네네,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선거할 때요 패배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패배의 신호가 되는 게 뭐냐면 여조 부정하는 겁니다. 여조 부정하면서 그렇지. 네.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이런 거 가져와서 우리 후보가 여론조사는 3등이지만 검색 순위는 1위야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 선거는 무조건 지는 거죠. 네. 전당대회도 보면은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거의 이제 당원과 일치가 됩니다. 네, 이번 맞아요.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당원은 다르다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은 그런 것이 결국 선거 패배의 지름길이다. 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요.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 수석 비서관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47이고요. 대통령실 최연소 수석입니다. 이분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그래요. 이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를 했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남편은 지금 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석병훈 교수입니다. 초등학교 쌍둥이 워킹맘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이 무조건 이번 수석은 워킹맘,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이게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 이거를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아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뭐 부처 신설도 이제 곧 지금 올라가 있는데 빨리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도 해서 지금 조금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결혼식을 못한 분들이 대거 지금 결혼식을 요즘 많이 하는 바람에 저 요즘 정말 축의금 엄청 나가는데요.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정말 이게 나쁘지 않아요. 축의금 주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결혼 하면서 실제로 출산율도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상승을 하려면 정말 집 걱정, 육아 걱정 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맨날 저놈들은 그냥 특검만 하자고 저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제 정말 대통령실에서 6시 반, 5시 반부터인가요? 대통령과 이번에 당선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번에 낙선한 분들, 또 당직자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간부들 27명이 모여서 어제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잘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자, 저는 정말 어제 좀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김민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이요.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 원내대표 당론이 저 대표하고 저 원내대표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더군다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 옛날에 저 수석할 때 그때 한동훈 나 구속시키려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아무리요 다른 정당도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저 민주당은 없습니다. 벌써 오늘 뭐 법안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더군다나 63%라는 정말 기록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대표에게 하루도 안 돼서 바로 그냥 저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살펴보고요. 지금 김혜경에 대한 김혜경 씨에 대해서 오늘 그 검찰이 3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지금 옷값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0만 원 이상 관봉권을 가진 현금으로 옷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진짜 저 과방위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무슨 뭐 청문회 하는데 눈썹 문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